대안학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기준 대한교육기관법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한교육기관은 259곳입니다. 학생 수는 11,772명, 교직원은 4,583명입니다. 거기다가 미인과 대안학교는 약 400개로 파악됩니다. 이 중 대부분이 개신교가 운영하는 대안학교입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가 5년마다 진행하는 개신교 대안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6년 43곳, 2011년 121곳, 2016년 265곳, 2021년에는 313곳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공교육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인 거죠. 한마디로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안학교입니다. 대안학교는 인가와 미인가로 구분되는데요. 인가는 교육부로부터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고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감시와 간섭을 받아서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인가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니까 검정고시를 봐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획일적인 공교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하고 학습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대안학교의 긍정적 측면이 악용되어 교육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바뀌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것만 가르치면서 특정 사상을 주입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개신교 대안학교에서 나타나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개신교 대안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는다. 둘째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셋째는 반동성애를 가르친다입니다. 대안학교 이름으로 오히려 획일적인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창조과학을 말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대안학교에서 다양성을 견디지 못하는 사회 부적응자를 만들고 있는 거죠. 즉 아이들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육을 받은 후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신교 대안학교에서는 왜곡된 신앙을 주입해서 아이들을 낙오자로 만들고 심지어 자신의 신앙을 전파하는 홍위병으로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인과 국제학교입니다. 현재 미인과 국제학교는 130곳으로 대부분 학원법에 따라 설립되어 정규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학력 인정이 불가능하고 법적 보호 역시 취약합니다. 교사 자격 기준도 모호하고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교육청의 관리와 감독을 받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기본 인프라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 인천의 미인과 국제학교에서는 이사장이 수억 원의 학비를 챙긴 뒤 사라졌다가 나중에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고 아이들은 순식간에 교육 난민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경남 진주의 미인과 국제학교가 갑자기 폐교하면서 유치부부터 중등부까지 70여 명의 학생이 유급한 뒤 국내 학교로 재취학하는 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인과 국제학교가 늘어나는 이유는 정식 국제학교보다 학비가 저렴하고 영어 유치원과 연계되어 미국 유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기 때문입니다. 또 연예인 자녀가 다닌다는 이유로 주목을 받으니까 부모들이 혹해서 미인과 국제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모가 교육과정이나 안전 문제 등을 꼼꼼히 따지지 않고 외형이나 브랜드, 소문에만 현혹되어 아이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미인과 국제학교의 문제점이 큰데도 정부는 미인과 국제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미인과 국제학교를 조사한 것이 11년 전인 2014년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학교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20여 개 시설을 적발했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교육청은 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미인과 국제학교에 대해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인과 국제학교는 공교육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미인과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보고 바로 대학에 가는 길을 정당화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는 건데요. 이는 단지 대학에 가기 위해 학교에 다니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면서 공교육을 훼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배워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미인과 국제학교가 늘어날수록 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공교육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교육을 훼손하는 미인과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가 미인과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편협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길러져서 한국 사회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